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의료용 특수 광섬유의 본격적인 상용화 기대감에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한광통신은 한국전기연구원 RSS 센터가 개발한 최장암 표적 치료용 형광 복강경 및 광역학 기술이 2018년 출연 10대 우수 연구 성과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생산 판매하는 위닉스의 지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위닉스는 1분기 매출이 1,3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314억 원으로 같은 기간 249% 증가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와의 계약 해지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이던 드릴십 한 척을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약 4,100억 원의 매각 대금을 확보하게 돼 손익 개선 효과와 유동성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발표 이후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이 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한편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금세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양 시장으로 꾸준하게 이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목요일장이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2% 상승한 2212.7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합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5,900원에 SK하이닉스는 2% 넘는 상승으로 87,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359,9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포스코도 역시나 약보합 마감으로 254,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5% 상승한 760.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74,4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신라젠도 2% 넘는 하락 속에서 63,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HLB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으로 84,1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 마감 속에서 59,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거는 FOMC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FOMC가 발표된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증시가 잠시 좀 숨고르기 장세인 것 같고 오늘 우리 증시는 장 초반은 하락했지만 상승 랠리를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역시 잘 버텼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볼 것 같은데요.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불안감들이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 컸죠.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강력한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을 했고요. 그런 흐름이 나온 것들은 역시 삼성전자의 역할도 컸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흐름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의 어떤 흐름상으로는 역시 버티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힘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다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수가 현재 상태에서 버티려는 힘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버티는 정도의 흐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시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기존의 어떤 흐름과 지금 그 흐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지수에 대한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버티는 상황에서 종목의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종목 매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지수가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당히 매매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수의 흐름은 잘 버티는 수준,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수 안에서 각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흐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동안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은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업종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 대한 중요성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 안에서 좀 특정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학습이 되어야만 그 시장에 맞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 업종에 대해서 좀 풀어볼 텐데, 자, 봉투 선생님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 금속업종입니다. 268번이죠. 자, 금속업종. 금속업종의 이 업종의 이름을 들었을 때는 생각나는 업종이 있죠. 코스피의 철강금속업종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름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철강만 빠졌죠. 어쨌든 그 코스피의 철강금속업종과 코스닥의 금속업종은 흐름이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죠.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고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역시 철강 쪽의 대표적인 기업들,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리고 동부제철 이런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스닥 금속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그런 기업들이 모여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코스닥의 코스피와 같은 그 업종의 같은 이름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있는 업종의 부품업체라든지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 철강금속과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철강금속이라든지 금속 이런 것들의 주 원료가 되는 재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동부제철 이런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재를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관련한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다른 그 제품을 만드는 또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이 금속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포스코와 연관된 기업들이 포스코의 어떤 열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또 유통을 시키고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유통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어쨌든 코스피에서 어떤 그 소재를 생산을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역시 그 철강금속 업종 자체가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기초 경기의 어떤 그런 흐름들의 기초가 되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강금속 업종의 흐름을 추정하는 게 바로 코스닥의 금속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적의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같을 수밖에 없죠. 다만 규모의 어떤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어떤 움직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걸 보였을 거예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특히 그런 면이 두드러졌죠. 코스피 철강금속 업종이나 코스닥 금속업종이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졌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움직임이 컸습니다. 대북 테마로 많이 움직였었죠. 결국은 대북 테마, 이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대북 테마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업종이 북한과 관련된 그런 그 테마주로서 움직임들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이 대북 테마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개별 종목들이 다른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대북 테마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다시 움직임이 나오겠죠. 북한과 연계된 어떤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온다든지 북한의 인프라 투자, 뭐 인프라 건설 이런 것들이 흐름이 나오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강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북한의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었을 때도 움직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모여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사업 흐름은 철강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부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어떤 그 세세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또 시간을 내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다만 제품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피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생산하는 업체들 그리고 형광 이런 것들 또 그 열연 제품 이런 것들 또 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다양한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이죠. 기업의 흐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업종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에서 움직이는지 또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지 그런 쪽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대북 테마의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크게 움직일 만한 업종 자체의 흐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방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방산업의 어떤 흐름이 좋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떤 그 철강금속 업종의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속 업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방산업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방산업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죠.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건설 이런 것들이 전방산업입니다. 이런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조선은 조금 살아나는 듯 하지만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건설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폭발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종 자체적으로 어떤 전방산업에 의해서 사업이 화랑이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어떤 테마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철강금속의 업종과 흐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철강금속 업종이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주도 업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을 해서 강하게 움직일 때 철강금속이 움직이면은 이 금속 업종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 정도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가장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죠. 통일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움직임을 보셨죠. 북한과 연계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생긴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역시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주변 국가들에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멀리 떨어진 그런 국가들에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방위산업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철강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역시 대북주로 움직이는 그 테마의 업종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 속해서 어떤 부분에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업종이죠. 코스닥 268번 금속업종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시면 KBI 메탈부터 현진소재까지 종목이 많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떤 그 흐름에서 움직이는지 특징적인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가불 메탈이었었죠. 상호가 변경이 됐는데요. 전선이라든지 또 자동차 전장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구리광산 관련한 테마주들이 움직였었죠. 부산에 그 구리광산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실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좀 수그러드는 흐름인데 그런 이슈가 있으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남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국일신동 경상권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움직임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티플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그 구리방산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인데요. 관련 이슈가 생기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M풍련은 압력밥솥 만드는 기업이죠. 뭐 어쨌든 그 철강금속 업종에 있습니다만은 조금 흐름이 다르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 역시 포스코의 열연 제품을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또 제품을 유통시키는 그런 기업인데요. 포스코와 연관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포스코와 연관된 기업들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포스코와 연관된 흐름이죠. 대리점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대리 생산을 한다든지 또 열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경남스틸, 금강철강, 그리고 대동스틸. 자, 이런 기업들이 포스코와 연관된 그 관련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삼연철강. 그리고 이제 가장 연관성이 깊은 게 역시 포스코엠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그룹에 있는 속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포스코의 어떤 철강에 들어가는 부자재를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철강 제품을 포장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포스코에 관련된 그 제품을 생산하면은 포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포스코 그룹에서 북한 쪽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자원 개발 이런 쪽에 큰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게 포스코엠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대북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이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 중에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별주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룹 자체가 안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됐을 때는 코스닥 쪽에서 개별주 차원에서 좀 그 흐름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을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은 역시 포스코엠텍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남스틸이나 이런 종목들은 뭐 포스코와 연관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광진실업은 안철수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죠.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일신동은 최근에 환경 테마에 편성된 종목이죠.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지금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어느 정도 좀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누리플레는 미세먼지 테마주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움직임이 좋은 테마가 역시 미세먼지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누리플랜 그리고 대륙재간. 대륙재간도 역시 산소캔 관련한 이슈로 움직였어요. 이게 에어로졸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알루미늄 캔 이런 것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그러면서 산소캔이 부각되면서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누리플랜, 대륙재간 그리고 부스타. 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보일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 미세먼지 테마에 편입된 종목들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을 때 적당히 접근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쭉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는 역시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강 기업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우펜시는 재미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대우펜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들이 움직일 때 반드시 한 번씩 움직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우선주들이 개별주 차원의 우선주들이 움직일 때 대우펜시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미리 선침해서 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묻어놓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덕신하우징은 건축 관련 기업이죠. 건축 관련 구조물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덕신하우징 그리고 코리아에스 제일테크노스 이런 기업들은 건축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은 무난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 SCN라든지 SNC라든지 동국산업 풍력 관련주죠. 풍력 관련주들이 꽤 있어요. 풍력 테마주죠. 동국산업이 동국 SNC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요. 풍력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태웅이죠. 태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태웅, 포메탈 그리고 현진소재 이런 기업들은 풍력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주로도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두 가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서 좀 역시 그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특히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빅텍이라든지 이렇게 대표 방위산업주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 이후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뒤늦게라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종목들이 이런 그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성파워텍은 최근에 원전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죠. 반기문 테마주로 강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뭐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원전 관련한 그런 종목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진 관련주죠. 최근에 지진 테마주들이 움직였어요. 삼형엠텍이라든지 코리아에스 이런 종목들이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좀 이렇게 모아놓으셨다가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은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광밴드는 피팅업체죠. 피팅업체라는 것은 뭐 관을 이어주거나 그런 것들을 볼트라든지 너트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조선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의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든지 이쪽의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성광밴드의 흐름이 과거만은 못합니다. 과거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인데요.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기업의 흐름이 다시 좋아지거나 아니면 전방산업, 조선이나 이쪽의 흐름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태광도 마찬가지죠. 태광도 피팅업체인데 역시 뭐 그 전방산업들이 좀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기업의 어떤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승일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기업이죠. 에어로졸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또 화장품 케이스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면서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요. 그리고 방역주들이 움직일 때도 가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명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대북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재룡산업, 송전 관련주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역시 대북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Y는 샌드위치 판넬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건축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SY 패널에서 판넬 그 상호가 변경되는데요. 어쨌든 건축 관련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웰크론 강원은 웰크론 그룹의 플랜트 관련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UST, 자, 이런 기업들은 역시 대북 테마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은 코센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기업인데 최근에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면서 바이오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옵니다. 좀 체크하셨다가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유리한 면은 있죠. 바이오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바이오들이 움직이는데도 잘 안 움직이고 그 나중에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찾기 힘들 때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좀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부탄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뭐 큰 특징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강은 유시민 테마로 최근에 움직이는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다가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엠텍은 이 업종 내에서는 가장 뭐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이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대북 관련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테마, 정치인 테마, 황교안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었었죠. 그래서 정치인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들은 기업의 흐름과 상관없이 같이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가격적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 안에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넣어봤는데요. 업종이 움직이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업종의 차트 정도만 보고 종목들을 골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들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신동은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업 흐름이 뭐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포스코엠텍은 안정적이죠. 포스코가 최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흐름이 좋습니다. 포스코의 어떤 그 포장, 제품을 포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철강의 부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 흐름이 특별히 흔들릴 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는 게 굉장한 강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오로 움직인다고 했죠. 기업 흐름이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다만 바이오 쪽에 어떤 사업 진출을 하면서 흐름이 나온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웰크론 강원은 플랜트 기업이죠. 그래서 전방산업들, 어떤 그
화학이라든지 뭐 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쪽에 또 흐름들이 그렇게 한국의 어떤 기업들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웰크론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때 어느 정도 따라가는 흐름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약한 흐름입니다.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승일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방역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형광밴드의 흐름은 조금 아쉽죠. 최근에는 피팅 업체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조선이라든지 이쪽의 흐름이 좋아지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메탈은 두 가지 테마에 속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방위산업주들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단적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 태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빅텍이라든지 이런 방위산업주들이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업의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스코와 연관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죠. 다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큰 매력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번이죠. 예. 자, 금속업종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차광금속업종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기업의 흐름이 업종의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대북 테마들이 움직일 때 차광금속업종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금속업종 같은 경우에는 더 강했었죠. 개별주들의 어떤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엠텍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업종의 흐름도 괜찮았었고요. 길게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죠. 포스코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건 금속업종도 철강금속 업종이 갈 때는 따라간다는 것이죠. 지수가 저점에서 크게 상승할 때는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금속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서 움직일 때는 금속 업종에 있는 이 종목들을 접근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철강금속 업종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시 그 주목할 건 대북 테마들이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대북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그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인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그 방위산업주들이 움직일 때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또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방위산업주들, 빅티게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마땅치 않을 때 이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인데요. 최근의 흐름은 좀 아쉽죠. 예. 어쨌든 기업의 흐름 자체가 강하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까지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는 최근에 바이오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면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역시 시장에서 가장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미세먼지 테마주죠. 지금 현재는 사실 미세먼지 테마 이런 종목들만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자,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이 됐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부스타라든지 대륙제광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스타 미세먼지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은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륙제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접근하시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테마로 움직였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반적인 어떤 그 대북 테마주들이 움직여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풍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밀려서 큰 움직임이 없는데요. 한 번 정도는 강한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웅이라든지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이후의 종목들을 접근하면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금속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금속업종이 혼자서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한 어떤 그 업종에 있는 종목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요. 특히 미세먼지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은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미세먼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그 진영학적 리스크라든지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금속업종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강금속과 연계된 흐름으로 관찰을 하자. 이 정도로 오늘 금속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코스닥 금속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업종에 대한 특징은 이 코스피 철강금속 흐름을 좀 추종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기초소재와 가치주 그리고 자산주 등 지수 급락 시 접근 가능한 그런 다양한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 통일은 이 업종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 이슈에 따라서 업종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건설과 조선 그리고 자동차 등 한국 전방 산업의 불안감이 높을수록 또 이 관심에 대해서 좀 유효하다라는 그 부분까지도 함께 연관지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 이제 뭐 새벽에 FMC가 좀 발표가 됐는데 경기에 대해선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자신감도 내비쳤고 하지만 좀 시장 참여자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막은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내용도 있을 텐데 최근에 최고가로 랠리를 이어갔었던 지수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그동안 거래했었던, 이 매매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고 이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훑어볼지 궁금한데요. 봉투 선생님,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대원강업입니다. 코스피 운송장비 업종에 있는 종목인데요. 운수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 종목은 최근 추천주는 아니고요. 작년이죠. 2018년 1월 9일에 추천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당시 추천 가격이 3,700원, 3,600원. 이렇게 평균가 3,650원에 분할매에 있어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10% 짧게 보자고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당시에 이제 추천을 하고 바로 매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1월 10일에 그 다음날에 종가 매도를 했습니다. 적당히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요. 10%가 안 되는 수익 실현을 했어요. 6% 정도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하고 나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던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또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 종목이 움직였었던 게 수소차 테마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소차 테마에 편입이 되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고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서 곧바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음날 바로 매도를 했는데 뭐 적당히 수익 실현을 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실 매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당시에 손실이 있었던 그런 상태도 아니고요. 뭐 2차까지 매수가 되고 하락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목의 흐름이 나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종목을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민을 했다고 봐야겠죠. 만약 제가 개인 투자자였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그냥 끌고 갔었겠죠. 종목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어차피 수익이니까 뭐 하락하면 본전에 매도를 하고 아니면은 좀 상황 봐서 강하게 간다고 하면 끌고 가보자 이렇게 대응을 했을 텐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종목이 조금 많아지면은 또 어떤 그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종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매도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테마주를 대할 때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어떤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이 테마가 당장 조금 움직이다가 사라질 정도의 테마가 아니고 길게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하면은 좀 끌고 가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의 흐름이 훨씬 좋았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그 추세는 전기차 쪽이 더 나았었기 때문에 수소차는 조금 더 있다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수소차도 결국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매도 자체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좀 끌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었을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9일이었는데요. 작년이었었죠. 자, 이날입니다. 1월 8일에 급등을 했었고요. 1월 9일이었었죠. 이날에 추천을 했는데요. 3,7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매수가 되고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음날 1월 10일에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6% 정도 수익 실현했었는데요. 아쉽죠. 사실 굉장히 아쉬운 흐름입니다. 좀 흐름이 좋으면은 끌고 가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종목 수가 좀 많아지면서 이 종목을 단기로 짧게 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정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 흐름을 보면 매수는 잘했어요. 전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3,700원 정도면 접근할 만 하겠다. 그리고 하락하면은 짧게 분할 매수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매도 이후에 큰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고요. 추후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물론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10월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수소차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향후에도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수소차 테마로서 움직임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만 확실히 발생을 하면은 언제든지 또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추세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매매 자체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라서 언급을 해봤고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계속해서 움직일 만한 테마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수익에 욕심을 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됐을 때는 번전 아니면은 좀 높은 수익. 이렇게 양쪽에서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대응을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섣불리 매매하지 말고 좀 상황을 봐서 매매하자는 매도를 하자는 정리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현미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 종목은요, 대원강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작년 1월 9일 장중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0% 또는 종가 매도에 대한 대응을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종가 매도로 1월 10일 날에 좀 이루어졌었던 종목이고요. 수소차 테마에 이제 편입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 테마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이 종목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단기 움직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자, 포트 관리 차원으로 좀 매도했었던 종목인데 앞으로 설명이 드렸던 그런 흐름과 관련된 테마 속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0024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삼성중공업을 매수가 7,2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삼성중공업은 3% 넘는 상승이고요. 8,5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플러스 10%나 플러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플러스 15%면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이 먼저 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플러스 10% 정도까지는 좀 여유를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래쪽을 좀 더 길게 잡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잘 하셨고요. 어쨌든 흐름이 괜찮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7,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매수 잘하셨죠? 흐름이 괜찮은 종목을 확실한 눌림목 121선 이탈하는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는 잘하셨고요. 아쉬운 건 좀 흐름이 강하게 나왔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못하더라도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위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만 지금도 흐름이 살아있어요. 장기적으로 뭐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그 호조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지금 플러스 18% 정도인데요. 25% 정도까지 한번 보십시오. 단기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꺾인다 그랬을 때는 정리를 해야죠. 이때는 흐름이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고점을 다시 뚫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주가의 흐름을 막는 그런 요인이고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또 합병하는 그런 면은 불리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다양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단기적인 흐름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요. 역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플러스 10%나 플러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의 목표가는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25%의 목표가 전략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201님의 질문이고요. SK이노베이션을 매수가 18만 9,400원에 비중은 2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 마감이고요. 18만 3천 원에 마감이 됩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주 선생님은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정도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뭐 수급적인 면이나 이런 트렌드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LG화학 쪽에서 또 소송을 하는 뭐 그렇게 좀 시끄러운 면도 있어요. 전반적인 흐름은 장기 상승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18만 9,400원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 매수를 하신 거예요. 매수가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 뭐 아래쪽에서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그리고 이전에도 뭐 기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반등이 나오고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니까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매수했는데요. 안 좋은 패턴이죠. 좋지 않고요. 여기에서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하는 흐름 나오면은 짧게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상승하면은 수익은 10% 짧게 보시는데요. 길게 보시면은 2014년부터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길게 상승을 하다가 이 고점을 좀 뚫어주긴 했지만은 결국은 고점에서 횡보하는 흐름이에요. 자, 2017년 말부터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꺾였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고요. 수급의 트렌드 자체가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도 다시 꺾여요.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기가 어렵겠죠. 결국은 이런 트렌드가 바뀌면은 모르겠지만은 바뀔 만한 이유도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들은 전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크게 가기보다는 꺾이고 확실히 꺾여야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메리트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이 정도만 짧게 보시고 향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최근에 뭐 또 LG화학 관련돼서도 또 이슈가 있는데요.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0% 대응 전략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082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한류 AI센터를 매수가 3,9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한류 AI센터는 오늘 강보합 마감이고요. 2,665원 마감이 되면서 손실이 꽤 크신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근처 매도하시거나 직전 저점 이탈하면은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극과 극의 그런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추격 매수 하셨고요. 낙폭이 큽니다. 지금 30% 넘게 하락했는데 여기서 저점 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손절하십시오. 추가하기도 애매해요. 지금 낙폭이 커가지고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3,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여기서 매수하신 겁니다. 강하게 움직이니까 따라잡은 흐름이에요. 추격 매수죠. 그리고
기준이 없어요. 마이너스 30%가 넘을 때까지 그냥 홀딩입니다.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 직전 저점이면은 마이너스 40%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까지 하락하면 그냥 손절하시고요. 상승하면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매도하자는 것이죠. 자, 왜 이 낙폭이 컸는데도 본전 근처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미세먼지 테마고요. 황교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이 움직였을 때는 언제든지 급등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다만 추가를 하거나 하지는 말자는 거죠. 어쨌든 10%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흐름이 없이 그냥 계속 빠지면은 손절하고 향후의 상황을 봐서 다시 접근하든가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준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저점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또 손절 마이너스 10% 정도 짧게 보시고 또 수익은 적당히 정하시고 손절가는 반드시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그렇게 정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본전 근처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기준 미실행으로 좀 손실이 커지신 것 같은데요. F확점으로 확인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근처의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 주신 만큼 다시 한번 가격대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1133님의 질문인데요. 파트론을 매수가 14,1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파트론은 2% 넘는 상승 속에서 14,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매수가인데요. 네, 파트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B고요. 전략은 이렇습니다. 본전 근처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혹시라도 급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에 손절하자는 거죠. 그런데 매수가 위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리하자는 거죠. 매수가 근처 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었죠. 특히 파트론이 강했어요. 그중에서도 뭐 군계일학이라고 할 만한데요. 굉장히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장기간 상승을 100% 이상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가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목표는 세우지 마시기 바라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4,1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신 거죠. 자, 추격 매수하셨어요. 결국은 추격 매수하시고 지금 계속 이제 홀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험한 매매입니다. 종목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갑자기 종목이라든지 또 어떤 업황에 이런 낙재가 생기면은 확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뭐 배터리, 발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뭐 안 일어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매수 자체를 잘못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끌고 가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간다고 해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확률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다만 하락했을 때는 크게 빠질 확률은 높죠. 위험한 매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본전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론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정 시 다시 한번 좀 재매수해보자라는 부분 설명해드렸는데 매수가에 대해서 좀 아쉽기 때문에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또 금요일장인데요.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망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주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은 아무래도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한 3일 정도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인위적이었어요. 그리고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버티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오면은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떨어져요. 전반적으로 개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은 개인이 또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추세적인 흐름일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버티는 흐름 정도는 가능했는데요. 어쨌든 금요일 같은 경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는 고점, 단기 고점에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갈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최선의 흐름이 버티는 흐름 정도다 보고 있고요. 결국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단기 매매가 가능하지만 지수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더 상승을 위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수에 대한 부담, 아래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현재로서는 크게 가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개별주 매매만 하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매매에 대해서는 개별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수 재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하고 대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